자, 여러분들, 자,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드디어 제가 이게 온지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개봉 안 하고 있어요. 여기 드디어 있습니다. 근데 한번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. 또 감성이 또 있네요.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? 기억 못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렇게 상당히 좀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.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드디어 10만 구독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좀 더 크게 만들지. 네, 좀. 안녕하세요,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. 제가 오늘 드디어 제주도 왔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 분한테 대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아니, 댓글이 450개나 달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 450개를 쭉 읽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좀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우셨나요? 본인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?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에 정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.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귀엽다고 믿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MBTI를 많이 써보시더라고요.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저는 ESTP형으로 나왔습니다.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형이라고 나왔고요. 사실적이고 관대하며 개방적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다. 긴 설명을 싫어하고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. 막 옆에서 주절주절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. 제가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끊는데 추후 라이브 소통 계획이 있으신가요?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저는 라이브 소통하는 것들을 원래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소통을 한다는 건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좀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코로나 전 우리가 전에는 이런 걸 제가 좀 플랜을 다 정해놓고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할 기회를 조금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가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지금 딜레이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.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걸 여쭤보시고 좀 더 소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 나이 몇 살인가요? 진짜? 공개하는 거야? 아니요,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. 2는 아니고요, 3도 아니에요. 자, 그 정도? 은근히 많은 분들이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래전부터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손 관리하기 편한 그런 스타일을 좀 고수하게 되고요. 저는 영상 찍을 때 모든 헤어스타일, 그 다음에 모든 촬영할 때 헤어스타일 다 제가 합니다. 직접 하는 이유가 빠르기도 하고요. 제 헤어스타일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디 제가 촬영 전에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해오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 이게 저의 또 노력과 메이크업도 직접 하시나요? 저는 메이크업 하지 않고 생얼입니다. 가벼운 방송용 화장 정도지. 또 영상 질문 중에 되게 말을 조리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누가 이렇게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. 되게 놀라실 수 있지만요, 저는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 모든 유튜브 영상에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실제로 어떤 스크립트를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냥 전달자로서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모든 내용 준비는 제가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. 영상을 촬영할 때 보통 한 편을 촬영할 때 드는 시간은 한 30분, 정말 길면 1시간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. 요즘은 거의 30분 안에 한 영상을 대부분 다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
유튜브 찍으면서 힘든 거라고 하면 저희 우리 PD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. 밥값이 너무 들어. 유튜브 하면서 어려운 점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시간이잖아요.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되게 빠듯해요. 제가 생각보다 활동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학회에서의 강의나 활동도 분명히 많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외부 강의도 상당한 또 많이 스케줄, 그리고 병원 진료도 물론 또 해야 되고, 처음에는요 이런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, 또 이건 역시 저만의 중요한 루틴이 되어서 실제로 또 저는 지금 힘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초창기에는 정말 이 시간 내는 거,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,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죠.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, 또 제가 느꼈을 때 약간 단점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고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. 피부과를 간 이유, 저는 좀 더 제가 의사로서의 생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저에 대한 시간의 가치가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.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열심히 환자를 또 보시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시간과 여러 가지 쫓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삶과 여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그런 것 때문에 피부과를 선택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하면 다 미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,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요, 미용보다는 사실 질환과 피부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에 대한 지식 수준, 그 다음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요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, 실질적으로 어떤 질환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보험 환자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. 또 질환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봐요. 그래서 이런 질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그런 것들도 설명하고 얘기도 해주고요. 또 물론 미용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폭넓게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. 피부과 의사로서 진료가 아닌 사석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피부 먼저 보시나요? 자, 마음속으로 피부가 어떻다, 뭐가 필요해 보인다. 그럼요. 딱 앉으면 저분은 일단 어디가 어떻고 다 나옵니다. 오늘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앞좌석에 앉으신 분이 손에 이렇게 습진이나 또삐 피부염 있는 것들 다 캐치가 돼요. 이게 사실은 먼저 보는 게 항상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사람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그냥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최고로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걸 표출하면 실례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여쭤보지 않는 이상 절대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, 예전에 한번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냥 에피소드인데, 제가 은행에 가서 은행에 앉아있는데, 은행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자리에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이렇게 은행원 얼굴을 보고 있다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여드름이 좀 있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거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저도 모르게 진료실에서 하는 습관처럼 툭 하고 한번 뱉은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요,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,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.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있다가 나중에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다 소리를 한 진짜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, 죄송하다 이 소리를 했던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할 수는 없는 거죠. 하지만 다 봅니다. 지나갈 때 긴장하세요. 항상 제가 인사하실 때 긴장하시고 제가 어떤 피부 문제가 있는지 다 봅니다. 네. 피부과 원장님으로서 정말 추천해주는 시술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사실 저희들은요, 이게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.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색소가 되게 고민일 거고, 어떤 사람들은 여드름이 고민일 거고, 어떤 사람들은 모공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다르잖아요. 자,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요. 저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는 시술들은 보통 하나를 따지라고 하면 울세라, 그 다음에 써마지, 이런 고주파 같은 시술과 그다음 하이프 같은 시술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
어차피 가장 좋은 치료는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것들이 주름이 생기거나 처지고 난 뒤에 그걸 치료하거나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, 훨씬 더 나중에는 비용도 줄이면서 내가 아주 좋은 피부를 꾸준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하고 있는 피부 관리의 루틴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. 저 상당히 심플하게 합니다. 저는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가볍게 토너 정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센스, 그다음 세럼 에센스를 쓰고 그 다음 크림을 바로 씁니다. 그리고 그 정도가 끝이에요. 그 다음에 낮에는 좀 이 세럼 에센스에 보통 들어가는 게 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쓰고요. 저녁에는 수분 보습적으로 좀 더 에센스 성분이 좀 달라지겠죠. 그 다음에 낮에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크림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저녁에는 이 크림하고 비타민 A 크림을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루틴이 조금 밤과 낮이 조금 달라요.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모든 사람의 피부 타입은 다 다르고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제품을 하나하나 탁 집어서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러한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은 좀 힘드실 거예요. 내가 그럼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본인이 스스로 이런 제 영상을 보시고 찾아보고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잘 맞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이걸 또 확인하는 작업에서도 제 영상을 또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제품의 트렌드는 바뀌고 제품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. 난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어요. 그런데 이걸 매번 저한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어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이걸 이런 제품들은 그때 피알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좀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. 아니야, 이걸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어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더 판단하기가, 찾아보기가 힘드시니까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스스로 찾아내고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좀 더 쉽게 이거 앞에 탁 떠밀고 들어오고 싶지만,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숟가락 쓰고 젓가락 쓰는 방법, 그 방법을 다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면서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, 그리고 내 것으로, 내 피부에 맞는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부과는 장비도 발전하고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,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는지,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요즘에 더 빠르게 발전하고 바뀌는 것 같아요. 공부 생각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. 이게 단순하게 미용적인 뿐만 아니라요, 그 다음 피부 질환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. 학회가 있을 때면요, 학회가 있을 모든 시즌에 거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말을 다 거기에 공부를 하실 때 나와서 공부를 하고 확인하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있는지 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전문의다고 공부 안 할 줄 알았거든요.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 찍으면서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잘 듣고 믿고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찍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받으면서 저 역시 상당히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각도로 전달해 드리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씩 해주시고, 댓글, 사실 이거 댓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, 그 댓글 안에 들어가 있는 질문들 되게 예리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그런 것들 제가 좀 더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긴 내용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